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공방으로 더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또 전 정부의 이 실무 담당자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총무비서관 쪽에서 부인을 했죠. 자, 이 논리 자체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161억 중에 이 53억 원을 일자리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1억이 아니라 126억인가요? 126억 중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밝혀지냐면 아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올해 161억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26억을 지금 중에 53억을 한다고 했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35억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된 걸로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언론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시점에서도 하루에 5천만 원씩 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측에서 그런 적 없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표현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뭐냐면 자 35억이 어떻게 집행됐느냐 했을 때 대통령이 35억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뭐 161억이다 그러면 161억이 청와대에 지금 책정된 특수활동비지 대통령이 그 돈을 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각 국실별로 사실은 매달 쪼개서 그들이 업무 추진비 내지는 특수활동비로 쓰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지금 밝혀야 될 건 뭐냐면 매달 그러면 그 청와대에서 어떤 돈, 어떤 국이, 어떤 실이, 어떤 과가 얼마씩 이 특수활동비를 써왔느냐.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그거를 마지막 결제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걸 국정감사 같은 데서 밝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온 걸로는 뭐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측에서도 쓴 적이 없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행 측에서도 이 돈을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그것도 국민의 정말 피 같은 세금으로 청와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인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부는 그런 관행들, 정부 부처라든가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썼던 것을 보면은 그 직원들에게 사실은 일부 분담이 되고 그런 비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이 과연 국민의 세금이 분담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쓰였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직무가 정지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청와대에서 대행 체제로 가면서 권한대행의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이 직원들이 대행을 보좌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 직원들이 이 돈을 쓴다는 것은 그리고 나눠서 쓴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치 국민의 세금 특수활동비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써야 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눠 가졌다든가 이런 관행들도 아주 파렴치한 관행이고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돈이 나눠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특수활동비가 청와대가 증액이 됐거든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로 가면서 27% 이상이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가면서 또 7%가 또 늘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늘어왔던 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결국은 지금 누가 썼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저는 네. 빠르게 이 부분은 수사를 하든 또는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더군다나 탄핵 국면에서 이런 국민들의 세금이 함부로 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고 책임자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조치까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말인데요. 탄핵 기간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한강욱 전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관행이라고 불리워오는 많은 적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정상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밀 수사를 위한 어떤 일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사실상의 업무 추진비나 아니면 직책경비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그렇게 지급된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탄핵 반대 집회나 이런 데에 지급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뭐 조사나 수사나 감사 이런 걸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일 거고요.
황교안 대행도 나는 그렇게 쓴 적이 없다라고 그 측에서 밝히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 돈이 황교안 총리 대행이 썼을 때 이게 청와대 특수활동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집행될 수도 많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사이버사령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용해서 활용할 때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사령관조차도 이게 국정원의 비용인지 아니면 국방부의 비용인지조차도 답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남용돼 있는 것인데 전면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수당처럼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그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 만약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 누가 썼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시나요? 어디에 썼는지는 못 밝힐 수도 있어. 밝혀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최소한 지금 특수활동비는 누가 썼는지는 나와요. 누가 썼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밀이 유지되는 건 뭐냐면 어디에 썼는지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는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까지도 없는 건 아니에요. 특수활동비가. 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명박 정부 때 국무조정실에 주무관 한 사람이 폭로를 합니다. 어떻게 폭로를 하냐면 그 국무조정실 중에 한 그 실에서 4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280만 원을 청와대 고용비서실에 상납을 해야 됐다. 매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그냥 얼마씩을 청와대에 또 상납을 하는 그런 구조. 이게 늘 일상화됐다는 거죠. 지금 아까 35억이라고 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각 국실별로 이게 특수활동비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월급처럼 또는 뭐 매달 나오는 돈처럼 가져다가 어딘가에 상납을 하든 어딘가에 또 상납을 받든 해서 그것이 계속 써왔다. 이 관행이 완전히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 국민적인 어떤 그런 또 컨센서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나 점검 뭐 이런 것들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 관련한 내용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지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뭐 청와대 스스로가 먼저 관련한 비용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관사에 사용하는 일반 경비나 이런 것들도 직접 지급하겠다, 내 월급에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말 그대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왔었던 우리 관사에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뭐 장성도 그렇고요. 이 모든 비용들이 다 좀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불리워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가 되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제도적인 보완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바꿔야죠. 그동안 국민들의 정말 피땀 흘려 낸 세금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 쓰이고 있었다는 것들. 왜냐하면 작년에 한 해 동안 8,870억 원의 이제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정원이 4,860억입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1,783억 원, 경찰청이 1,298억 원, 법무부가 286억 원.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정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면서 했던 그런 비용들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뭐 검찰의 경우는 뭐 돈봉투 술판 속에서 이런 특수활동비가 서로 간에 격려금조로 오가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의 여러 가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유흥비라든가 또는 자녀의 뭐 해외 유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특수활동비가 쓰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가 이 배정을 받았는가는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썼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명백하게 밝혀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되고요. 특히 국민의 정말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국가를 위해서 낸 돈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정말로 이번에 제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원내대표가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참 큽니다. 국민의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할 책무가 있는 우리 국회로서는 진정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그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경색 국면이 여야 또는 국정 간의 기세 싸움이나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국민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틀 전 청와대의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국민과 국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논점입니다. 더구나 비록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의 사과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세 분의 말씀은 더 이상 못 들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